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금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역대급 하락에 모두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멘탈을 잘 잡아두지 않으면은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증시 현황에서는 글로벌 미국 증시 모두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투자 방향을 보면은 에너지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나마 반도체가 뚝심 있게 버텨줬습니다. 이슈 러시에서는 환율이 지금 1270원까지 올랐는데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역시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초록색이 중간중간 보이시죠? 가운데 보면 BH가 석유 회사고 왼쪽 아래 쉘도 에너지 회사고 오른쪽 위에 PTR이 페트롤 차이나라고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만 반등이 나오고 대부분의 기업들, 국가들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는데요. 급락이 나왔다가 이틀 좀 오르고 3일째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4일째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개별 기업을 보기보다는 그 분야, 섹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나가는 섹터는 2022년 하반기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왼쪽 아래 보면 은행 관련된 기업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에서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예대 마진이 좋아지는 이런 은행주 관심 가져야겠죠. 그리고 가운데 위를 보면 반도체가 있는데요. 브로드컴이랑 AMD 4% 오르고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반도체가 잘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상승하면서 조금씩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좀 넘어오면 통신 서비스가 있는데요. 버라이즌이랑 AT&T 상승했습니다. 5G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죠. 배당주 관련돼서는 버라이즌이랑 T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대부분 이번 주에 커지고 있는데 그나마 잘 지켜주거나 유지하는 기업을 보면은 애플이 있었습니다. 0.5% 정도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4%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좀 내려오면 정말 오랜만에 빠진 ETF가 있습니다. SCHD가 이번 주 2%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6.6%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을 가장 키웠던 기업을 보면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 36%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주 9% 하락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여행이랑 관광 관련된 기업들,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이 산업이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판단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놓고 보나 일주일을 놓고 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고 그 뒤를 유틸리티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섹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8% 상승하고 고점 대비 하락률 0.01%라는 것은 갱신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주요 지수를 보면 나스닥 100, QQQ가 1% 하락했고 가치랑 성장 중에서는 중형 성장주의 하락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을 보면은 SCHD 2% 하락을 했죠. 이번 주는 배당주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밑으로 내려오면 SOXL 2% 상승하면서 반도체는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왼쪽을 먼저 보면 사이버 보안이 이번 주 많이 하락했는데요. 6%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3.8%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넘어오면 탄소 배출권 KRBN이죠. 5%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KRBN은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ETF 중에 하나인데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로서 주식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민다면 이런 것들을 넣어두시면
두시면 그래도 주가 하락할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오면 리츠도 오랜만에 좀 많이 빠졌는데 VNQ가 5% 하락했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이고 오른쪽은 배당인데요. 탑10 기업 중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 문제아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메타 플랫폼이랑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죠. 그 밑에 보면 어도비도 44%로 거의 절반가량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하려면 좀 남아있죠. 그런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죠. 엔비디아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와서 배당을 보게 되면은 시스코 시스템이 고점 대비 하락률 23%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VIG에서는 홈디포랑 JP 모건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편입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테슬라 이번 주 순매수 3,23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강하게 매집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TQQQ도 1,177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번 주는 정말 테슬라에 몰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몰빵하게 됐는지 뒤에서 차트로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테슬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하향을 그리다가 쌍바닥을 예쁘게 그린 사례다. 이런 거는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른쪽에 저점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지금 쌍바닥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차트는 살아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보고 매수하는 건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하게 매집했다는 걸 보면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순매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TQQQ의 차트를 볼게요. 이것도 한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TQQQ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매수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저점을 다 확인하고 앞에서 테슬라처럼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높은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투자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5가지 기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분 투자로 인해서 손실로 해먹고 있죠. 아마존은 리비안에 투자했고 알파벳은 UiPath랑 리프트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혁신 기업에 투자해서 속상한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우리가 빅테크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어디에 지분 투자하는지까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이 다시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까지 언급을 했죠. 역시 반도체는 미래의 쌀답게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삼성은 미리 미국에 진출할 준비까지 끝냈으니까 반도체 사이클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고용이 42만 명으로 증가했죠.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증거를 보여준 상태인데요. 이제 11일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문제입니다. 이게 8% 근접하거나 넘게 되면은 6월, 7월 0.5% 빅스텝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이뤄진다면 다시 주가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플이 포드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조만간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상상해 봅니다. 참고로 애플카랑 AR 글래스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아직 애플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율인데요. 지금 환율 너무 올랐죠?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환전하기 정말 무서운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먼저 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680원에서 880원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을 보면은 1000원에서 1270원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레인지를 보면 한 20에서 25%인데요.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환전을 25%더 비싸게 했는데 이거보다 지금 내가 살려는 기업 혹은 ETF가 더 가치가 있느냐 요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럼 S&P 500을 보면 2010년도에 내가 매수했다면 지금 현재
272%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큰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할 때는 내가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면 환율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돈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이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1270원이 맞느냐 아니냐,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앞에서 환율 차트를 가지고서 고점 저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투자하려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환율에 대해서 평균감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환전센터에 들어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환율 평균을 구해보는 건데, 최근 5년 동안의 환율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1149.38원입니다. 1150원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1150원보다 높으면은 지금 환율이 높구나, 혹은 이거보다 낮으면은 지금 환율이 낮다, 환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서 투자법을 생각해 볼게요. 1150원이란 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균 환율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낮으면은 해외에 직투하시면 됩니다. VO라든지 IVV, QQQM 이런 것들을 직접 환전해서 매수하시면 좋은 거고, 이거보다 높다면 해외에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게 뒤에 있는 H자가 있죠. 이 환율에 해지되는 상품들입니다. 이게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들을 그냥 원화로 샀다면은 그게 원화로 산다고 원화가 아니라 환전까지 다 적용된 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율에 해지되는 상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꼭 뒤에 H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난 투자를 하겠다 하면 1150원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거보다 낮으면 미국의 직투를, 이거보다 높으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